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깰 수 있게 되었죠.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몸에 새로운 생체 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침대 옆 남편 준혁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 하나도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방을 나섰죠. 남편이 깨면 안 되니까요. 그가 편히 잘 수 있는 시간은 이 새벽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서연은 능숙하게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부드럽게 구운 생선. 매일 같은 메뉴는 아니지만 모든 음식은 준혁이 먹기 쉽도록 한 입 크기로 정성스럽게 준비됩니다. 5년 전 그날을 서연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었죠.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축 설계사로 촉망받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취미 생활도 자신만의 시간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6시 30분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준혁을 깨웠습니다. 준혁,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침대 끝으로 안내했죠.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세면대까지 이끌고 양치를 도와주고 옷을 입히고 식탁까지 안내했어요. 준혁은 서연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5년간의 현실이었죠. 밥을 먹을 때도 서연은 숟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반찬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줬어요. 밥은 12시, 국은 6시, 반찬은 3시와 9시 방향이라고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밥을 떴습니다. 가끔 숟가락이 빗나가기도 했지만 서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맛있어요, 당신. 고마워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남편의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했죠. 식사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사고도 이맘때였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의 삶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서연은 준혁을 소파에 앉히고 라디오를 틀어줬어요. 그의 하루 일과였죠. 라디오를 듣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또 라디오를 듣습니다. 서연은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을 소파에 앉혀두고 리모컨을 손에 쥐어줬죠.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물은 테이블 위에 있고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서연은 현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준혁의 모습. 5년간 수없이 본 장면이었죠.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서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장을 보는 동안에도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준혁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뭘 해줄까? 약은 제때 챙겨뒀나? 습도는 적당한가? 그녀의 모든 생각이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예상보다 빨리 장을 마친 서연은 4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그녀는 말했죠. 여보,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간 서연은 준혁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혁의 시선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밖 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왜 창밖을 바라볼까요? 서연은 조용히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그녀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 하는 걸까요? 여보,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제야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 벌써 왔어요? 못 들었네요.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컸나요? 서연은 라디오를 봤습니다. 볼륨은 평소와 같았어요. 충분히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크기였죠.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준혁의 모습.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던 그 시선.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준혁 앞에 밥을 차려주고 반찬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과였죠. 준혁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반찬을 집어먹었어요. 물론 5년간의 연습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죠. 맛있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손의 떨림. 모든 걸 관찰했죠. 왜 그래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죠. 5년간의 헌신, 희생,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균열이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부러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5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을 지금은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다니요.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어요. 서연이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물론 5년간 같은 집에 살았으니 집 구조를 외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는 사람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세면대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정확하게 칫솔을 집어들었죠. 한 번의 실수도 없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보, 거기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가 대답했어요. 네,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식사 시간에도 서연은 준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반찬을 집는 모습, 국을 마시는 동작, 물잔을 찾는 움직임.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밥 한 톨 흘리지 않고 반찬 그릇을 한 번에 찾아내고 물잔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모습. 물론 5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숙련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남편을 슬쩍 훔쳐봤어요. 준혁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준혁의 손이 리모컨을 향해 뻗어질 때 마치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듬거리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눈으로 보고 짚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연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준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릇을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서연은 대답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물건들의 위치를 바꿔놓았죠. 리모컨을 테이블 왼쪽으로, 물잔을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여보, 목마르면 물 드세요. 테이블 위에 있어요. 알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준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준혁의 손이 정확히 물잔이 있는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더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마치 그 위치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냄새로 찾았을까요? 아니면 물소리? 하지만 물잔은 조용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5년 전 사진이 들려 있었죠. 사고 나기 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준혁, 그리고 그의 곁에서 환하게 웃는 자신.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5년간의 헌신, 희생,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서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살 수 없었어요. 의심 속에서 남편을 돌보며 산다는 것, 그것은 5년간의 헌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옆에서 잠든 준혁을 바라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인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아야 했어요. 내일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전자상가에 도착한 서연은 CCTV 코너 앞에 섰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앞에서 망설였죠.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몰래 감시한다는 것. 그것은 5년간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확한 손놀림, 자연스러운 움직임, 마치 모든 걸 보고 있는 듯한 행동들.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고 눈에 잘 안 띄는 카메라 있나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점원은 서연을 작은 카메라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책 모양, 시계 모양, 심지어 화분 모양까지 다양한 위장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녹화도 되고요. 점원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탁상시계 모양의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거실 책장 위에 놓기 딱 좋은 크기였죠. 이걸로 할게요. 카메라를 사고 나오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 카메라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무게 때문이 아니었죠. 이 작은 기계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몇 번이나 멈춰 섰어요. 그냥 카메라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척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친구 잘 만났어요? 네, 오랜만에 봤어요. 서연은 대답하며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요. 점심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서연은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요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카메라 생각뿐이었죠. 언제 설치하지? 어디에 놓지? 준혁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점심을 먹은 후 준혁은 평소처럼 낮잠을 자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에게는 기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작은 탁상시계였죠. 거실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소파가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준혁이 자주 움직이는 동선이 모두 카메라에 잡히는 각도였죠. 핸드폰 앱을 설치하고 카메라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 희생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그것들이 혹시 거짓이었다면요?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침실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다가가서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카메라는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죠. 준혁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어요. 라디오를 듣고 저녁을 먹고 TV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올 거라고요. 자신이 없을 때, 준혁이 혼자 있을 때, 그때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핸드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은 장을 보러 나가야겠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마트 갈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죠. 서연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구석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준혁은 그저 가만히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혹시 내가 틀렸을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자신이 남편을 의심했다는 죄책감도 느껴졌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죠.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듬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죠. 마치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TV 앞으로 다가간 준혁은 선반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어요. 5년 전 읽다 만 소설책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책이 거기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죠. 하지만 준혁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테이블을 움켜쥐고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화면 속 준혁은 분명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내용을 읽고 미소까지 지으며요. 앞을 못 본다던 남편이요. 5년간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다던 남편이요. 한순간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남편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카페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혁은 책을 다 읽었는지 덮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요. 그 다음 준혁은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컵을 찾고 물을 따르고 마시는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처럼요. 아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혁은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 눈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5년, 1825일, 43,800시간.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습니다. 서연이 포기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건축 설계사로서의 꿈, 친구들과의 만남, 자신만의 시간, 취미, 여행, 그리고 자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5년 내내요. 왜 이런 짓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남편이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화면 속 준혁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앉아서 라디오를 켰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마치 5년간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카페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의 5년이, 그녀의 희생이, 그녀의 사랑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어떻게 그 얼굴을 마주보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마치 단두대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단두대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준혁이었죠.
현관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면 그 안에는 5년간 자신을 속인 남자가 있을 겁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준혁이 다시 불렀어요. 걱정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서연은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간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책 재미있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TV 앞 선반에 있는 소설책이요. 5년 전에 읽다 만 그 책 말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책을...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5년간 한 번도 남편에게 이런 어조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 봤어요. 카메라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었죠.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더 이상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게, 선명하게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가 필요 없다는 걸 준혁도 깨달았다는 것을요. 언제부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 앞이 보였어요? 아니, 애초에 앞을 못 본 적이 있기는 했나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대답하세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5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허탈함. 내가 5년간 뭘 했는지 알아요? 내 꿈을, 내 일을, 내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앞을 못 본다는 당신을 돌보기 위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식사 준비했어요. 당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나만의 시간도, 취미도, 모든 걸 포기했죠.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5년간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사고 나기 전에 당신이 떠나려고 했잖아요.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일에만 몰두했고 나는 외로웠어요. 그때 당신이 말했죠.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서연의 기억 속으로 그날이 떠올랐어요. 5년 하고도 한 달 전, 사고 나기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는 진짜였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졌죠. 하지만 눈은 다치지 않았어요. 눈은 다치지 않았다는 말에 서연의 세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럼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운이 좋게도 시력에는 이상이 없다고요. 다른 곳에 골절상만 있을 뿐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나를 부르며 울고 있었죠.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당신이 날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당신은 차갑게만 대했어요.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죠.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당신 앞에서 초라하기만 했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당신의 모습은 달랐어요. 예전에 나를 사랑하던 그 눈빛이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를 잃을까봐 떨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당신이 물었어요. 눈은 괜찮냐고. 나는 그냥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의사 선생님을 불렀죠. 준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앞을 못 보게 된다면 당신은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픈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이유예요? 서연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나를 옆에 두고 싶어서요? 내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께 거짓말했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려고 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서연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헌신을 보면서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를 돌보며 애쓰는 모습이, 그 모든 게 당신의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사랑이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빼앗고 5년간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비겁했어요. 처음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말할 수 없게 됐어요. 당신이 얼마나 실망할지, 얼마나 나를 미워할지 두려웠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매일 당신 옆에서 연기하는 게 고통이었어요. 당신의 헌신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게 괴로웠죠.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어요. 행복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요. 맞아요. 우리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을 택했어요. 나를 믿지 못했죠. 대화 대신 연기를 선택했고 진실 대신 거짓을 선택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침묵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어디 가려고요?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은 꺼놓았어요. 준혁의 연락도 세상의 모든 것도 차단하고 싶었죠. 매일 울었습니다. 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던 순간들, 그녀의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미소 짓던 모습들, 힘들 때 그녀의 어깨에 기대던 따뜻한 체온들, 그 감정까지 거짓이었을까요? 일주일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마주해야 했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거실에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왔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죠. 혼자 지내기 힘들었겠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요.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건가?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기에 괜찮다고 믿었죠.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서연이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로는 5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진심이요. 서연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이 알고 싶어요.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두려워서 혼자 있기 싫어서 나를 붙잡아둔 거예요? 준혁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비겁했어요. 당신을 잃는 게 두려워서 최악의 선택을 했죠. 그게 당신을 더 깊이 다치게 만들 줄 몰랐어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옆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상대를 믿고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거라는 것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요. 결론이 났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요. 당신을 돌보며 내 모든 것을 희생하던 그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변해야 해요. 진짜로 변해야 하죠. 서연은 창가에 놓인 탁상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숨겨진 그 시계를요. 이제 감시도 연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에요. 서로에게 솔직한 것, 그게 전부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나도 당신도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준혁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당신, 내일부터 상담 치료 받으세요. 나도 받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많이 아프니까요. 알겠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봤죠. 5년간 거짓말을 이어온 이 손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진실로, 진심으로 서연을 대할 거였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필요했고, 진실이 필요했고,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거짓 없이 진실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을 향한 첫걸음이었으니까요.